네,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부자가 되는 각종 정보를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시간, 부자 대세인데요. 오늘은 우리은행 신탁부의 신관식 세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세금 이야기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주택연금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주택연금이 그렇습니다. 그 노후에 돈 받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거죠? 그 세금 전문가인데 주택연금을 들고 온 이유는 예. 주택연금도 세제상 혜택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 전에 예. 주택연금에 대해 좀 소개를 예. 좀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연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예.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대 연금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분들의 그 재산의 비중이 부동산, 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도 이제 오르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연금 상품들이 제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주택연금은 일단 이제 공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형태로 부부 중에 예. 한 명이 이제 55세 이상일 경우에 주택 이제 가격 내에 있는 주택을 맡겨가지고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실제로는 이거를 영모기지 또는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서 실제는 명목은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보증을 해서 주택을 이제 담보로 맡기거나 아니면 예. 신탁을 맡겨서 거기에 발생되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연금이지만 예. 주택을 맡겨가지고 이 원금과 예. 이자를 받아가는 어떤 대출의 한 형태다. 그러니까 여기에 발생되는 이 연금에는 부채니까 예. 세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자 소득세라든지 연금 소득세 이런 세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그런 세금이 안 붙는다. 예, 대출금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택연금 가입은 집이 있으면은 누구나 가입해가지고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좋을 텐데 예. 이런 제도들이 약간의 이제 애로사항들이나 요건들이 좀 있죠.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영주권자 같은 사람은 안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네네.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예. 이상이면 되고요. 또한 부부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2주택까지도 가능은 한데 예.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12억 합산. 원 그렇습니다. 예. 12억 원 이하이다. 그러니까 이건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주택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의 예. 한 65%, 60%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공시가격으로 잡힐 텐데 12억 원 이야기다 보니까 역산해 보면 시가 18억 원 또는 한 20억 정도까지는 네. 가능하다. 그리고 2주택자도 가능한데 주택연금 가입일로부터 다른 한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조건 이런 조건들이 네. 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조건이 있네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택의 용도가 주택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예전에 분양형 실버타운 같은 경우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실버타운과 또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등이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예외상을 제외하고 가입자와 이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는 여기에 이 주택에 살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일부 예외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 또는 그리고 또는 예. 병원 그리고 또는 실버타운 입주 뭐 이런 같은 예외 사항들을 제외하고는요. 이 주민등록 등본 및 실제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조금 일찍 가입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치매 상태가 되거나 또는 행위 불능력자 되면 후견을까지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해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아무튼 가입할 때는 예. 신청자와 배우자가 치매 상태가 아닌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찍 하라 그래서 저도 빨리 알아봐야 되나 싶었는데 아직 치매까지는 아닌지라 네네네. 조금 더 저는 시간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제도 가입을 하셨죠? 예, 이 네. 제도 가입 누적 인원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 12만 4천여 명이 예. 이제 가입하셨고요. 평균 연령이 중요한데 한 72세 정도에 이제 가입하시는 상황이고요. 예.
평균 주택 가격은 이제 공시 가격 기준이니까 한 3억 8,300만 원인데 이제 시가로 보면 한 6억 원 그렇겠네요. 전후가 예, 예. 될 것 같고요. 평균 이제 연금으로 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한 약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의 장단점이 있는데 예. 가입했을 때 이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측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해지율이 좀 높아지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계속 유지하는 그런 어떤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의 이제 가입자 수가 변동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 가격에 갖고 월 120만 원이면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세금 이전에 그 주택연금은 어떤 가입자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예.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제 주택연금이 지급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즉 국가가 예.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의 디폴트 위험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주택연금을 받아간 금액과 주택 가액을 상계해서 더 많이 받아갔다 그러면 청구하진 않고요. 예. 적게 받아갔다 그러면 이 차액을 상속인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세금적으로는 뭐 감면이 된다든지 이런 혜택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가격 5억 원을 기준으로 한도로 해서 7월 달, 9월 달에 주택이 재산세 나오거든요. 네. 이번 달에 그렇죠. 재산세의 한 또 나올 때 25%. 예. 25%를 이제 감면해 주고요. 네네네. 재산세 감면 효과가 그렇습니다. 하나 있고. 재산세를 한 25% 감면해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쌍둥이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연금 같은 건 100% 감면해 주긴 하는데 아무튼 25% 감면한다. 예.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공적연금 소득, 연금 소득자도 네.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이 있으면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거든요. 네. 이때 이 주택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가 있어요. 원금과 예. 이자를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예. 이자 금액에 대해서 200만 원 한도로 그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한다. 예. 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 세 번째는 제가 상속증여 전문인데 예. 상속세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있고 여기에 대출금과 이자를 받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받아간 연금액은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차감돼서 네네네. 상속재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15억 원짜리라 하더라도 그리고 공시가격이 9억, 10억짜리를 하더라도 여기에 받아간 연금액 총액이 한 6억 원이면 15억 빼기 6억을 빼니까 상속재산가액이 9억 원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상속세 신고할 때는 보증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확인받으시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이 부채, 연금액, 총 지급받은 연금액이 빠진다. 이런 특징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쪽에서 많은 혜택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상속세 전문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상속세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다고. 예. 이게 실제로 7, 80대 아까 평균 연령 72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택연금과 쌍둥이일지도 모르는 농지연금도 고령자분들이 가입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70세, 80세 시니어분들이 마지막 보루가 주택이거든요. 실제로 웬만한 지금 70대, 80대 시니어분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자식들 잘 키우느라 또는 산업화의 역군으로 성장시키고 한국 경제의 주역으로 되느라 이 청춘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잘 먹이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서 평생 바쳤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70대, 80대 시니어들에게 남은 거는 부부가 살고 있는 집 한두 채. 보통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활비, 병원비로 충당할 금융재산, 그리고 보험 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7, 80대 시니어가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주택이라고 보면 이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네. 그 시니어분들의 연금 생활, 노후 생활에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니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금으로서 대단히 많은 세제 혜택도 있고 강점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지금의 성장에 기여를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그렇습니다. 개념에 더 가깝잖아요.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논란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금 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